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3일 산청 송덕사에서 명상 수업 5번째로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교재를 바탕으로 5번째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몸을 이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음을 이완해서 몸을 다스리는 법,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이완되는 것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이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완 반응의 확장된 효과와 응용, 이런 파트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완 반응, 명상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사실은 개론적으로 다뤘던 내용이라 조금 반복되지만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이익에서 고혈압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중독을 다스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게 이완 반응의 육체적인 이익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익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전에 티베트 기본명상법 배울 때 법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음에도 지수, 화풍, 공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 사실은 마음의 평온과 통찰이라고 하는 게 이 지수, 화풍의 요소가 개발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걸 2번째로 공부하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이완 반응, 명상은 만병통치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3번째로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로 가면 고혈압 치료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203페이지에 한 문단을 읽을게요. 203페이지까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부적절한 투쟁 도피 반응의 빈번한 활성화가 고혈압을 유도함으로써 종종 심장마비와 뇌졸중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누누이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몸속에는 투쟁 도피 반응의 정반대 반응인 이완 반응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완 반응은 투쟁 도피 반응의 결과를 상쇄하므로 이완 반응을 규칙적으로 촉발함으로써 이미 고혈압을 앓는 환자들의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자, 일단은 이완 반응과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해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생존 기제라고 하는 2가지 본능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투쟁 도피 반응이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완 반응이에요. 근데 이 2가지는 전부 목적이 뭐냐면 생존이라. 왜 생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너무 당연한 일인가요? 그게 왜 당연하냐면 이 생의 흐름에 묶여있는 걸 중생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중생의 제1본능이 생존이에요. 제1본능이 있고 이 본능으로부터 다양한 본능이 퍼져나오고 이 본능들로부터 다양한 감정이 퍼져나오고 이 감정들의 지배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생각에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생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생존이 이 모든 반응들의 근본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런데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건 투쟁할지 아니면 도피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언제? 긴장 상황에. 지금 긴장된다라고 하는 건 내 생존에 뭔가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편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협이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저 인간은 저기 숲에서 약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 숲으로 와서도 우리 개개인들은 다 약자라. 그러면 약자는 이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를 탁 봐가지고 내 지금 생존에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숲에서는 투쟁 도피 반응을 했던 거고, 사실은 이 도시 숲에서는 역시 투쟁 도피인데 그게 다행히도 죽고 죽이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이게 뭐냐면 이익과 손해에 이 투쟁 도피 반응이 간 거예요. 어쨌든 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건 긴장 상황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을 만든다라고 했고요. 이완 반응은 원래 인간은 투쟁 도피 반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학계의 의견이었었는데, 이 허버트 벤슨 박사가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서 발견한 현상인 거예요. 이 이완 반응이 사람들이 워낙 잘 못 쓰니까 발견이 쉽게 안 됐었는데, 학계에서 인정받는 발견으로 되질 않았었는데, 허버트 벤슨 박사가 명상하는 집단들을 보면서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반응이 무엇인가, 그걸 이름을, 생리학적 이름을 붙이기를 이완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천적인 생존 기제다, 이렇게 학계에 발표를 한 거죠. 이완 반응은 당연히 이완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엔돌핀 계열, 편안한 계열의 호르몬을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쟁 도피 반응은 긴장해가지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압이 높아져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소화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혈압의 평균이 그냥 혈압의 수면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평균 수면 자체가. 이게 만성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혈압이 있는데, 자신의 신진대사와 그 다음에 혈관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따라 사람마다 적절한 혈압이 있거든요. 이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레인지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압을 벗어나 버리는 비정상 혈압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비정상 혈압에 맞춰가지고 모든 신진대사가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느냐?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으로부터 모든 건강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통합해서 보여주는 건데, 요거 하나만 잘 다스리면, 무엇으로? 이완 반응으로 이것 하나만 잘 다스리면,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반응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생리적인 이익, 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생리적인 부작용들을 상쇄시키는 이익이 있다라고 단박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는 게 혈압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혈압에 대한 것이 206페이지로 가볼게요. 206페이지에 보면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고혈압 환자들 86명에게 혈압약은 바꾸지 않고 TM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법을 바탕으로 이완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한 거예요. 뭐 하듯이 실천하게 한 거냐면, 약 복용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빼먹지 않고
혈압약 먹듯이 명상을 하루에 10분씩 하도록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206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 나오는데 맨 아래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명상 이전의 대조기간 동안 36명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46이었다. 그에 반해 여러 주 동안 이완 반응을 규칙적으로 촉발한 후 참가자들의 평균은 137로 하강했다. 이것은 참가자들의 혈압이 경계 고혈압에서 정상의 범위로 떨어졌음을 의미하며 9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제 수축기 혈압이 있고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은 가장 낮은 혈압인데 낮은 혈압도 93.5에서 88.9로 하강했대요. 4.6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혈압을 다스리기 위해 지금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완 반응을 무엇으로 쓴 거냐면 약으로 쓴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건 복용법이 있잖아요. 약 봉투를 딱 받으면 주의해야 되는 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식전인지 식후인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그것대로 규칙대로 먹어야 되죠. 규칙대로 먹다가 안 먹으면 혈압 조절이 돼야 안 돼요. 고혈압약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약을 먹는데 그 약에 대한 보조약처럼 처방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뭘 한 거냐면 명상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는 혈압약 먹듯이 10분씩 투자해가지고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명상만으로 사람들의 고혈압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한번 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명상이 참가자들을 치료한 것은 아니었다.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은 참가자들이 규칙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이완 반응을 촉발하는 경우에만 관찰되었다. 수축기 혈압이 가장 높은 참가자 10명 중 3명과 확장기 혈압이 가장 높은 참가자 10명 중 4명은 정기적인 명상 수행을 멈추고 나자 혈압이 4주 이내에 최초의 고혈압 상태로 복귀했다.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오래 간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약은 안 먹잖아요. 바로 복귀해요. 그러니까 엄청 유의미한 효과기는 한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약 없이 또는 이 혈압에 대한 증상을 명상만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수행자들 중에서 수행에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심인성 질환, 심병이 완전히 해결되고 나서 모든 병이 다 났어야죠. 부처님도 식중독 걸리셨는데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은 각각 다른 결인 거예요. 상호간의 연결성이 분명하지만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저것을 완전히 치료하거나 저것으로 이것을 완전히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금 명상 그 중에서도 제가 말하는 명상은 진지하게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명상, 이완 반응 이 명상에 대해서 일단
생리적인 면에서 지금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명상 이완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혈압 약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복용 안 하면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한테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다고 혈압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내려가지. 먹어서 내려갔다가도 안 먹으면 안 내려가지.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고혈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리고 부작용 없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근거가 되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자, 209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이 이완 반응이 고혈압 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부분부터 읽을 때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으니 이완 반응을 규칙적으로 촉발하는 것이다. 이완 반응은 일부 혈압약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혈압을 낮춰준다. 혈압약과 이완 반응은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상쇄한다. 그러나 중증도 내지 심각한 고혈압의 경우 혈압약 없이 이완 반응만을 규칙적으로 촉발함으로써 고혈압이 충분히 치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지금 이 이완 반응은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는 거.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걸 상쇄시켜준다는 거예요.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급격하게 깨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보면 중증도 내지 심각한 고혈압, 그러니까 이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에 따라서 이 이완 반응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중증도 내지 심각한 고혈압과 경미한 고혈압이 있는데, 이 경미한 고혈압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고혈압 약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줘도 굉장히 약하게 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아직까지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도 좀 괜찮은 상태니 명상, 이완 반응만으로 한번 이걸 다스려 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중증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고혈압을 명상만으로 다스려 보겠다고 약을 갑자기 끊어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완 반응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약도 먹으면서 이완 반응도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약을 먹는 것을 효과를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약을 먹으면서 이완 반응을 써야 할지, 아니면 약을 일시적으로 끊고 이완 반응에 의지해 볼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이냐면 의사 선생님하고 말을 해서 검증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자신이 하지 않으면 어차피 확신이 없어서 끝까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결정한 건. 그래서 자기 자신이 힘있게 그 처방전대로 하고 싶다면 그러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한다. 경우가 다르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고혈압이 경미한 상태거나 아니면은 정상 범위지만 혈압이 조금 높은 경우, 이런 거는 경미한 병도 아니고 그냥 미병 상태잖아요. 이런 미병 상태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완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점이죠. 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촉매 역할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계속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이완 반응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허버트 벤슨 박사가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허버트 벤슨 박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났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삼각의자 이론이에요. 건강은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지탱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약품이고요. 의약품. 두 번째가 뭐냐면 의사의 치료. 그리고 세 번째가 셀프케어예요. 그런데 이 셀프케어의 비중을 얼마큼 할지에 따라서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관점으로 볼지 아닐지를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근대까지는 이 셀프케어는 뭐라고 했냐면 위약 효과라 그랬어요. 미신으로 치부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의학에 와서는 이 셀프케어의 비중이 작게라도 고지식한 의사 선생님들조차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셀프케어가 90%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한 50%는 셀프케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대신 이거 비중이 높아지려면은 셀프가 셀프를 케어해야 되니까 반드시 높아지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수행자에겐 이게 뭐냐면 신념처 수행입니다. 자기 몸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상현상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자기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셀프케어의 정도가 다른데, 지금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 셀프케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이완 반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셀프케어가 갑자기 요즘에 나온 용어가 아니라 원래 의학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배우는 내용 중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안에는 자연적인 치유력이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치료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의사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고 도와주는 역할, 이것을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진짜 의사는 난 거죠. 고혈압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었고요. 정신적인 이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자, 230페이지 맨 아랫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완 반응을 정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완 반응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급성 불안 발작으로 고통받던 젊은 남성은 종종 공포감, 불안감, 초조감을 느꼈지만 이완 반응을 2달 동안 수행한 후에는 불안 발작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차분하고 느긋해졌다. 이렇게 불안감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이완 반응은 사실은 직효약이죠. 왜냐하면 불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감은 생리적으로는 어떤 반응과 함께 가는 거냐면 심리 반응은 생리 반응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심리가 불안한 상태는 생리적으로는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 도피 반응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완 반응이거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 이완 반응이 촉발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하면서도 마음의 일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쟁 도피 반응이 더 강해져. 그래서 이완 반응을 촉발하는 조건들을 자꾸 기억하시고 그걸 세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이완하려고 한다고 이완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조건을 세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불은 내가 붙이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산소와 탈것과 열이 있을 때 나잖아요. 내가 진짜 불을 지르고 싶지 않은데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불이 나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는 쓸모가 없어요.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경험은 조건이면 일어나니까.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급성 불안 발작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불안 발작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차분하고 느긋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법다운 마음가짐에서 이런 과정을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 어떻게 안심을 회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완 반응. 명상을 통해 이완 반응을 촉발시키는 것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겠고요. 231페이지에 이번에는 밑에 보면 중증도 고혈압에 걸린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성이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인용문으로 썼는데 이 부분 한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이완 반응은 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나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긋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나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바뀌는데 기여했다. 즉, 나는 더욱 차분하고 개방적인 성격이 되었으며 특히 생소하거나 잘 모르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나는 인내심이 늘어났고 심신이 건강해지면서 신체적 건강과 스태미너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했다. 일단 심신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건 앞에 생리적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격의 변화를 보면 첫 번째는 나는 차분하고 개방적인 성격이 되었대요.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완 반응을 연습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병원 가가지고 중증도 고혈압이니까 중증도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약만 드실래요? 아니면 약의 효과를 더 좋게 만드는 명상 기법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저는 명상 같은 거 안 할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처방전 받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처방전대로 그냥 약 먹은 거라.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각이 차분하고 개방적으로 변했대요. 차분해졌대요. 그 다음에 수용적인 태도를 배우게 되었대요. 이거 진짜
요 이완 반응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명상은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나를 위해 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자기 점검을 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고 막 자기를 들들 볶고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돼요. 그런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명상 다 끝나고 나서 적어보고 그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 받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검증받고 전문가한테 해야지. 자기 혼자서 지지고 볶고 들볶고 이러면은 안 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차분해졌다. 이거는 지수화풍의 요소 중에 뭐예요?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 요소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완 반응을 일으키면 그 이완 반응이 마음이 하나의 대상, 정신적인 대상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혜 요소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개인의 성격에서는 차분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수용적인 태도가 되었다. 이거는 지수화풍 중에 무슨 요소죠? 화의 요소입니다. 화의 요소는 불, 따뜻함, 내 의견과 다른 것들도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화의 요소. 그래서 사실은 이 화의 요소가 안정성, 따뜻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수용성이에요. 이런 지혜 요소와 화의 요소가 개발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평상적인 언어를 놓고 얘기할 때는 차분해졌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성격이 되었고 그리고 수용하는 태도가 되었다. 개방적인 걸 빼먹었네? 개방적으로도 됐대요. 개방적. 그럼 이 개방적은 지수와 풍공 중에 뭐예요? 공이 되겠네요. 공. 마음의 공간성. 자,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아주 패션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럼 평소에 개방적인 사람도 남이 이상한 패션을 하고 오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수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평소에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또가 당첨이 됐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갑자기 생겼어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지금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개방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마음의 넓이를 공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요소. 평균적인 마음의 넓이가 넓어졌다. 이완 반응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투쟁 도피 반응은 사람을 좁게 만들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투쟁하고 도피하는데 좁을수록 유리해요. 사람이 많으면 데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돼. 재빠르게 움직이려면 혼자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좁혀야 돼요. 근데 이완 반응이 일어나면 마음이 넓어져요. 공간이 넓어져요. 공간성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또 그 다음 사례를 보면 229페이지에 맨 아랫문단에 보면 이 사업가가 이완 반응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읽을 만큼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은 이완 반응을 규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다. 사업가의 경우 사무실에 처진 거미줄을 말끔히 청소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또한 당혹스러운 사업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고 한다. 지금 두 가지 효과를 얘기했어요. 사무실에 처진 거미줄을 말끔히 청소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거는 마음이 명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명료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지수 화풍 중에 풍의 요소가 개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데도, 당황하는 상황인데도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당혹스러운 거는 왜 당혹스럽죠? 내 뜻대로 돼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유연해졌다는 거죠. 마음의 유연성, 수의 요소가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지수, 화풍, 공의 요소들을 꼽아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냥 지혜 요소, 수의 요소, 그리고 공의 요소까지 개발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평상어로 전달이 안 되니까 지혜 요소는 차분해졌다. 수의 요소는 당혹스러울 때 새로운 시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창의적이 됐다 이거죠. 화의 요소는 수용적인 태도가 연습이 되었다. 풍의 요소는 아주 비유적인데 시각적으로 비유를 했죠. 사무실에 처진 거미줄을 말끔히 청소한 것과 같았다. 명료해졌다. 그리고 공의 요소는 개방적이 되었다. 정신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의 평온과 통찰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노자 선생님께서 고요함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완 반응을 촉발 조건 세팅할 때부터 고요한 곳에서 하잖아요. 주변이. 그럼 마음이 함께 고요해지죠. 그럼 이완 반응이 일어나고 이 이완 반응을 통해 지수, 화풍, 공의 모든 현상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는 생리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자, 이완 반응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이완 반응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217페이지에 보면 정말 다양한 생리 반응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는데 편두통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대요. 그리고 오히려 이완 반응을 규칙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편두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리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완 반응이 편두통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통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완 반응이 능숙해지기 전에는 이완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인위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또 신경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 생각도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떨지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그 결과는 아직 없어요. 어쨌든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216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거는 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일부러 좀 껴놓은 건데 매사추세츠 미시간에 소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약물 남용 습관과 다양한 심리적 성향 설문지를 조사한 다음에 약물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기법, 이완 반응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에게 설문지를 돌린 다음에
거기에서 약물 남용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대요.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걸 하면 약물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 해보겠는가? 수천 명이 제안을 받았는데 그 중에 36명이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이 36명도 규칙적으로 끝까지 한 사람은 6명이래요. 그 6명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약을 안 먹는 거라.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배우시고 효과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막 신심이 나가지고 자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보라고 막 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말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명상을 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 그런 말 안 돼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명상은 대부분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게 맞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3가지 기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더 특히 효과가 있냐면 약 먹는 거 사람들이 이미 잘해요? 못해요? 치료받으러 가는 거 이미 잘해요? 못해요? 근데 왜 건강관리가 잘 안 되냐면 요 다리가 부실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다리를 다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요것만 고치면 돼요? 이것만 고치면 극적인 효과가 나는 거라.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이거 2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요게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요 다리 부서뜨리고 요 다리 부서뜨리면 그러면 건강이라는 의자는 다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단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현재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맞게 이 셀프 케어를 몇 % 비중으로 활용할지를 잘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서 저 명상 기법, 이완 반응을 활용한다면 그러면 고혈압 문제 해결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도 명상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8시간 목숨 걸고 하는 전문 수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약을 3번 복용하는 약도 있지만 1번 복용하는 약도 있잖아요. 약 먹듯이 하루에 10분 동안 이완 반응을 연습한다면 그러면 보약 먹은 것처럼 내 몸과 마음과 삶이 더 건강하게 나아질 것이다. 그 정도의 확신은 우리가 이 이완 반응 6주를 공부하는 동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어떻게 삶이 바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적 석천이라고 하죠. 한 방울의 물이 계속 반복해서 떨어져야 돼요. 한 방울의 물이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떨어지면 결국은 돌에 구멍을 내더라. 결국은 돌에 구멍을 내더라. 그러려면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별칭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완 반응은 고혈압 치료 알약 하나입니다. 알약이요, 알약. 대신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생리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알약. 이 알약 하나를 매일매일 드실지 말지 오늘 당장 결정하셔서 반복하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업장이 결국은 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수행의 본질이니까요. 무엇을
얼마나 효과적인 것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삶을 바꾸는 것을 이걸 쫓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가장 기본, 핵심, 모든 명상들의 핵심에는 이완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 이완 반응을 매일 조금씩 반복할 마음가짐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약 드실지 말지 결정하시고 오늘부터 복용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